자, 정치권을 키워드로 시원하게 풀어보는 정치 내시경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정치권을 풀어주실지 주목이 되는데요. 네, 김종래 충남대 초빙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교수님 아주 오랜만에 얼굴을 오랜만에 뵙는 것 네. 같습니다. 네. 중국에 무슨 일이 있어서 출장을 좀 며칠 다녀왔고요. 네. 그다음에는 이게 우리 민족의 또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지도 모르는 목함 지뢰 사건 같은 아주 큰 이슈가 터졌는데 네. 사실 여기 나와서 얘기한다고 해서 정치 얘기인들 제가 정확하게 많이 알겠냐마는 안보 문제나 이런 문제는 정말 문외한이고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러쿵저러쿵 자기 생각대로 속된 말로 하면 짓거려 되는 것이 일반 시청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차라리 그래서 좀 안 나온 게 아니라 못 나왔습니다. 자신이 예. 없어서. 네,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살펴볼 주제는 뭔가요? 그동안 이제 남북 문제라든가 애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다뤄온 것 같으니 예. 오늘은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을 어떻게 끌어갈 건가 이런 네. 부분들을 좀 얘기했으면 싶습니다. 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남북 접촉에서 합의를 이끌어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래서 한번 키워드로 한번 보실까요? 예. 네. 보시죠. 남북 합의 후에 박근혜 대통령 첫 번째가 바로 그 질문하신 거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보여주시죠. 대북 문제의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꾼 박근혜 방식이 이번에 등장하고 출현한 게 아닌가. 예.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보수 정권이었던 진보 정권이었던 북한하고 무슨 도발이 있으면 그냥 여기서나 소리 아우성 치지 뭐 하나 제대로 한 적도 없고 아니면은 엄청나게 돈을 퍼주고 나서 그때도 그래도 우리 때는 평화가 유지됐다고 하질 않나.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영화도 나왔습니다만 연평해전 같은 거 보십시오. 예. 저기서 지금 쳐들어오는 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대응도 못하면서 우리 자식들, 조카들, 동생들이 죽어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봤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도 제대로 국가에서 대우도 안 하고 무슨 예우도 갖추지 않았고. 그 다음에 무슨 천안함 포격 때 보면은 우리 쪽에서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늘 이런 때도 밀리고 저런 때도 당하고 그러면서 우리끼리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고 말만 성찬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은 완벽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난 이런 말들이 참 가슴에 와닿아요. 군대에 대해서 조치 후 보고해라. 선 조치 후 무슨 보고. 장성 사성장관 합참의장이니 육군 국방장관이니 무슨 육해공 참모총장이니 그 사령관들이 쏠까요 말까요? 이거보다는 군을 전대로 신뢰하니까 조치 후 보고해라. 아주 얼마나 믿음직한 소리입니까? 네. 그런 원칙을 지키니까 당하고도 당하지만은 않는다는 걸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점에서 보면은 역대 정권들의 안보나 이런 문제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닌가. 나아가서 그런 분들이 공개적으로 말을 할 때 이 정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 전에 예. 자기가 그 보직을 맡았을 때는 어떻게 행동했는가에 대해서 자성할 건 자성하고 반성할 건 반성해야지. 그 정권 때 그런 일이 있던 걸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건 참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네. 그다음에는 이 확성기 문제입니다. 네. 저도 솔직하게 시인을 합니다만은 아니 우리가 저렇게 당했는데 우리 장병들이 발이 이렇게 되고 그랬는데 아니 그 확성기로 저걸 한다는 게 좀 납득이 조금 안 된 부분이 처음에는 있었는데 그랬었죠. 예. 지금 와서 보십시오. 비대칭 원리라는 게 뭡니까? 서로 양쪽이 아니라 나만이 갖고 있는 우위에 쓴 것이 비대칭 전략 아닙니까? 북한은 우리에 대해서 핵을 가지고 비대칭 전략을 쓰고 있다면 예. 이제 보니까 확성기야말로 북한에 대해서는 비대칭 전략. 왜 그러냐? 저희가 철저한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닙니까? 예. 가령 그러면은 당신네들하고 우리하고 같이 확성기 틀어놓자. 북한에서 우리나라한테 틀어주는 확성기는 아마 코미디 프로는 될지언정 누가 그걸로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트는 확성기는 그만큼 놀랐다. 예. 근데 국회에서도 내놓으라는 국회의원들도 고작 확성기냐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또 하나는 판문점에서 그렇게 장기간에 정말 체력전을 포함한 걸 하면서도 거기서도 뭐라고 그랬냐면 뒷돈은 주지 않고 합의했지 않습니까? 단 한 푼도. 예. 이런 것들이 박근혜 방식이 새로 선보인 것이 아닌가. 그래서 네. 모두에게
만족은 못하지만 자존심을 갖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자, 바로 두 번째 키워드를 한번 넘어가 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 네. 네. 국정 주도력 강화 행보가 이어갈 듯. 여론조사를 한번 보시죠. 보여주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일주일 만에 15%포인트가 올라갔다 이거죠.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데 여론조사 그렇죠. 결과인 것 같아요. 잘한다가 잘못하고 있다를 누른 것이 예. 10개월 만이랍니다. 예. 그러니까 불과 며칠 사이에 올랐지 않습니까? 이 지지도라는 건 청와대가 뭐 조용히 있든 말든 결국은 통치 역량과 정책 기반이 되고 유유수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걸 토대로 해서 얼마 전에도 했습니다만 통합 화력 시범을 보인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국정 주도력을 강화해서 네. 혹시나 있을지 모를 이 레임덕 현상을 방지하는 것으로 총격전을 할 것이고 예. 아마 그것은 북경에서 이루어지는 중국의 그 전승 70주년 기념 열병식 행사 때 예. 시진핑과 그리고 푸틴과 옆에 나라서는 그 장면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대폭적인 일종의 광폭 행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걸 예. 통해서 노동개혁이라든가 4대 개혁도 추진할 것 같고요. 예.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전역 장병들의 이야기도 네, 많이 다음 있지 구역들을 않습니까? 보시죠. 전역 연기 장병 세대의 미래다. 저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국정의 포인트가 어디에 둬야 되느냐. 아. 이번에 전역 연기한 80명 세대를 보시면서 옛날에는 전직 집권당 대표가 고시 공부한다고 입영 통지를 못 받아서 군대 안 갔다는 분도 있었고 네. 서울에서 신체 검사할 때는 정상했는데 고향에서 신체 검사하면 비정상이라고 해서 군대 안 간 총리도 있었고 네. 네. 미국에서 유학 중에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교통비 아끼려고 한국에 들어오지 않아서 군대를 안 간 분도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하는데 이런 자랑스러운 이번에 장병들이 나왔으니 예. 이 세대에게 미래를 열어주는 것 그것이 국정의 눈높이 가지고 포인트가 돼야 된다. 오직 이런 젊은 세대들에게 주는 것이 어떨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네. 그 관련 기사를 한번 볼까요? 뭐 시간이 없으면 빨리 가시죠. 예. 그래? 그럼 보시든지. 저희가 충분히 볼 수 있을 네. 것 같아서요. 여의도 이 띵크탱크 연구소의 김종석 원장이 오늘자 인터뷰 조선일보에 예. 실린 겁니다. 내년 총선 안보는 총선은 안보 보수로 치르겠다. 집권당의 전략이 20대에 전략적으로 집중한다. 이거 아주 옳은 생각입니다. 예. 아주 잘 포인트를 잡은 거예요. 지금 20대 전역 연기를 한 세대들 다리가 잘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난 전선으로 가겠다는 이 젊은 세대들은 자기 몸을 손상시키면서 군대를 가지 않거나 지금도 군대 안 간 것 때문에 애국을 떠들면서 돌아오지 못하는 연예인들이나 자기 자식을 군대를 안 보내려고 해서 감옥을 갔던 재벌 그룹들 인사들이나 예. 이런 사람들과 전혀 다른 세대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 이거죠. 예. 이런 세대들에게 미래를 엮어주는 것 그거는 여든 야든 간에 정치인이라면 국정 운영이라면 당연히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노동개혁도 그렇고 4대 개혁도 이런 데 포인트를 둬서 이 젊은 세대에게 미래를 주는 그리고 확고한 안보관을 가진 우리 전역장병 세대에게 꿈을 심어주고 내가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하는 그것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그 안보 보수 성향을 보이는 20대 청년들이 이제 지금 주목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교수님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어떠셨습니까? 저도 말름 당연히 그럽니다. 저도 이제 예. 저도 육군 병장으로 지금 30대보다 여당 그렇죠, 호감도가 그렇죠. 더 예, 높다고 예. 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도 육군 병장으로 제대하고 두 아들도 그랬습니다만은 예. 요즘 애들은 저렇게 군대에서 이북한테 저렇게 당할 때 평화라는 이름으로 우리끼리 웅웅거리고 하고 안 하고 하는 걸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 저 아마 연평해전 같은 걸 보면 젊은 세대들이 더 화가 났을 거예요. 뭐 이런 어른들이 있나. 저걸 보고도 쳐들어오는 걸 알면서 쏘지 말고 우리만 당해야 되나. 예. 야, 뭐 천안함 북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동안의 대북 문제를 갖고 이러쿵 저러쿵 하고 지금도 이러쿵 저러쿵 하고 있는 기성세대들은 반성할 건 반성해야지 우리 정권 때는 잘했고 남의 정권 때는 못했고 이건 다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거죠. 그 당시 네. 어느 누가 이렇게 80명이나 전역을 연비하는 군대 저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애국만으로 군대 복무 못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단 하루도 더 근무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 것이 군대인데 이런 자랑스러운 장병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예. 네. 자, 오늘 마지막 키워드 한번 네.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방위 소통 리더십의 핵심 관건.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 대통령께서 혹은 그 참모들이 가장 유념해야 할 건 뭐냐? 그건 여론조사에서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마찬가지로 49%가 지지가 높아졌다는 그 바로 여론조사에서 예. 박근혜 대통령에 불만이 있다면, 지지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지지하지 않는가는 한번 보여주시죠. 네. 자, 소통 미흡 18%. 아. 경제정책 잘못했다가 18%, 국정 원활하지 않음이 13%, 리더십 부족이 7%, 기타 있습니다만은 제일 앞선 것이 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만은 소통입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과 항상 그 이상이거나 같은 만큼 대통령에 대해서는 소통 부족을 얘기하고 있다 이거죠. 예. 그러면 이제 대통령께서는 이제 전과는 달리 누구한테도 소통을 잘하고 있다는 열린 리더십이라고 할까, 소통 리더십을 해서 전방위로 야당도 어디도, 이번에도 중국 갔다 오면은 여야 지도자나 의회 지도자를 초청해서 그동안의 설명도 해서 우리 한번 다시 잘 해보자. 네. 이렇게 해야지 누구는 만나고 누구는 안 만나다든가 대면 보고는 뭐 어떻다든가 영 그 불통적 이미지를 보이면 예. 다른 사람도 피해를 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추구하는 그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제 그 북한과의 관계도 이제 개선이 되어가는 분위기고 하니 여러 가지 국정에 있어서도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또 불통의 그런 관점에 있어서도 많은 것들이 좀 개선되고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 추가하고 싶은 것은 네. 이번에 야당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신했다는 느낌을 갖는 것이 아닌가. 예. 네, 그들도 옛날하고 좀 다른 거. 이 점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소통할 필요가 더 있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래 충남대 초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